미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대되는 흥미로운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최근 몇 년 동안의 급속한 발전이 다소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인공지능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놀랍게 들립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이 7단계의 진화 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론도 있어요. 각 단계를 살펴보고 지금 이 순간 인공지능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봅시다. 인공지능의 전체 역사에서 첫 번째 단계는 규칙 기반이라고 불리는 단계예요. 기본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래요. 하지만 이 첫 번째 단계는 인공지능 진화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토스트가 타지 않게 하거나 자동차가 크루즈 컨트롤로 원활하게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용한 영웅이죠. 이러한 시스템의 작동 방식은 따라야 할 엄격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지만 적응력이 뛰어나진 않아요. 규칙 기반 시스템은 50년대부터 개발되어 왔지만 요즘에는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했다가 챗봇과 대화하도록 초대받은 적이 있나요? 챗봇은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또 다른 유형의 AI입니다. 이러한 보다 진화된 시스템은 맥락을 인식하도록 설계됐어요. 챗봇은 여전히 100% 사람의 입력을 기반으로 하지만 새로운 트릭을 한두 가지 학습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응답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고객 서비스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든 쇼핑 웹사이트에서 다음 구매에 대한 조언을 하든 인공지능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인공지능은 훨씬 더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스마트 컴퓨터 시스템을 생각해보세요. 어떤 분야에서는 인간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속도 때문인데 엄청난 양의 정보를 매우 빠르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하여 바둑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스와 비슷하지만 더 많은 수를 두는 게임이죠. 어떤 사람들은 바둑에서의 경우의 수가 우주의 원자 수보다 많다고 말할 정도예요. 알파고라는 컴퓨터 시스템이 있었어요. 마치 어린 학생 같았죠. 바둑을 배우기 위한 몇 가지 기본 규칙과 승리라는 단순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몇 번의 실수를 하긴 했지만 인간은 알파고를 지도했어요. 16년, 알파고는 가장 어려운 상대를 만났습니다. 바둑계의 유명한 챔피언인 이세돌 구단과 대결해야 했어요. 놀랍게도 알파고는 4대1의 스코어로 승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알파고 제로도 개발되었습니다. 차이점은 이 소프트웨어는 스스로 학습하는 소프트웨어라는 점이에요. 과학자들은 사실상 상자에 있는 그림 없이 풀어야 할 퍼즐을 제공한 셈이죠. 인간의 도움이나 너지 없이 오로지 스스로의 두뇌 능력에만 의존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알파고 제로는 바둑 애호가가 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대국을 보고 스스로 흥미로운 전략을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대국이 열렸습니다. 알파고 제로 대 알파고. 결과는 놀랍지도 않게 두 번째 버전이 승리했지만 스코어는 100대 0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려고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거대한 규모로 보여줘요.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인공지능 기계는 한 가지 트릭만 하는 조랑말과 같아요. 예를 들어 알파고 제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면 바둑을 두는 것을 모두 잊어버립니다. 4단계에서는 겉으로 보기에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AI 유형이 포함됩니다. 또는 적어도 인간의 두뇌 과정을 모방하는데 꽤 능숙해지고 있어요. 단순히 규칙을 따르거나 무언가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러한 시스템은 사용자가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훑어보는 데 그치지 않고 줄거리를 파악하고 등장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도 추측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학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비즈니스의 숫자를 들여다보고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 예측해 볼 수도 있죠. 어쩌면 투자할 곳에 대한 멋진 팁을 얻을 수도 있어요. 한 단계 더 나아가 인공일반지능 AGI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중 일부는 이제 막 이 단계에 도달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유형의 소프트웨어는 이론적으로 우리 인간처럼 생각해야 해요. 따라서 임의의 작업을 던져주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하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죠. 기본적으로 AGI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인공지능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AGI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 과학자들은 인간의 지능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해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이를 학습한다면 이는 인간의 경험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한편 일부 심리학 전문가들은 인간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것에 적응하고 살아남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AI 소프트웨어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죠. 다음 단계의 인공지능 개발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론적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인공 슈퍼지능의 약자인 ASI라고 합니다. 이는 매우 똑똑한 컴퓨터처럼 작동하며 어떤 천재적인 인간보다 더 잘, 더 빨리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러한 기술이 어떤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의료에서 금융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가장 큰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AI는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내놓을 수도 있고 경제를 운영하는 멋진 방법을 생각해내거나 커뮤니티를 이끄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언제쯤 상용화될지 예측하긴 어려워요. 많은 전문가들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향후 10년 내에 이러한 기술이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 동의해요. 그동안 이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공상과학 영화가 많이 나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세요. 인공지능이 최종 형태에 도달하면 싱귤레리티라고 불리는 것이 될 거예요. 이 잠재적 미래에는 컴퓨터가 우리보다 더 똑똑해질 겁니다. 컴퓨터는 순식간에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이 아이디어는 현재로서는 아직 도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최근의 모든 멋진 새로운 AI 기술들을 보면 사람들은 반드시 싱귤레리티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부 전문가들은 2045년경에는 AI 싱귤레리티가 우리 세상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바라건대 이러한 AI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안정 기능을 슬쩍 넣었으면 좋겠네요. 이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요. 예를 들어 AI 기계가 이 정도로 똑똑해진다면 우리가 제동을 걸 수 있을까요? 여기에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대기업들은 AI 진화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고 누구도 뒤처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국가당국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고려해야 할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데 동의하더라도 요즘 AI는 큰 이슈라 이러한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것은 대중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각 AI 유형에 대한 꺼짐 스위치를 만들 걸 제안하기도 해요.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버튼을 눌러 모든 것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AI가 이 계획을 좋아할지 확신할 수는 없어요. AI가 너무 똑똑해져서 스위치를 피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린 다양한 유형의 AI의 도움으로 실시간 언어 번역과 같은 일상적인 작업에서 마법을 경험했습니다. 시계나 냉장고와 같은 일상적인 물건들이 더 똑똑해져 우리의 필요를 예측할 수 있게 됐고요. 로봇으로 구성된 팀이 협동해서 간단한 청소부터 정교한 수리, 심지어 수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처리하는 로봇이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AI는 신발, 가젯, 심지어 음식 레시피의 디자인을 브레인스토밍하는 등 창의적인 분야에도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죠? 이제 자율주행차는 공상과학 소설의 한 페이지에서 우리의 거리로 옮겨졌어요. 4차 산업시대라고 불리는 이 독특한 교차로에 서 있는 지금 우리는 경탄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때예요. 우리 인간은 펜과 물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인공지능의 초상화가 활기차고 모든 인류를 위해 봉사하도록 만들어봐요.